예, 안녕하세요. 책책책 읽고 떠들기 시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책은 초서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최신간이고 김병환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 김병환 작가님께서는 이제 한 시간에 한 권 퀀텀 독서법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퀀텀 독서법은 저도 이제 그 책책책 이 채널 시작하면서 거의 앞부분에 제가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리뷰를 했던 책이었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긴 책이었어요. 왜냐면 퀀텀 독서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책을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긴 한데, 왜냐면 양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독서법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 방법이 뇌를 훈련하는 전뇌를 전뇌라고 해서 뇌의 전두엽 부분을 훈련시켜서 뇌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것은 마치 뭔가 읽어보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사실 뇌를 훈련한다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근력 운동을 하면 예를 들면 뭐 팔굽혀펴기를 하면 이제 팔이나 뭐 가슴 근육이나 이런 데가 좀 단련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뇌 같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훈련을 하면 이게 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반신반의가 좀 되긴 하죠. 그래서 읽는 내내 뭔가 이거 알겠는데 이대로 훈련하면 진짜 이게 될까? 나도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퀘스천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후속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요번에 나온 초서 독서법은 읽는 내내 그런 의문이 든다기보다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실제로도 실천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책이었고 좀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서 독서법은 이 김병환 작가님, 독서 고수이신 김병환님께서 퀀텀 독서법으로 독서에 대한 양을 정복했다면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도 초서 독서법이라는 독서법의 무기를 들고 정복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이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병환 대표님의 그 양력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김병환 칼리지라는 걸 운영하고 계신데요. 뭐 작가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내셨고,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 연구원이셨대요. 그래서 연구원이셨고 10년 이상 연구원 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직장인 생활은 이거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셔갖고 갑자기 다 그만두고 도서관에 칩거하다시피 하면서 천일 독서 책을 미친 듯이 읽어대면서 독서를 통해 이제 빛을 발견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이제 독서법 수업도 하고 책도 쓰고 온 국민의 독서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목차를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이 써져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초서 독서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래, 초서 독서법이 도대체 뭔데? 라는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사례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동서양의 초서 독서법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동양의 이제 정약용이나 마오쩌둥, 중국의 국부죠. 그리고 서양으로는 이제 마키아벨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요. 2부에 있어서는 이제 실전으로 초서 독서법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고, 부록에는 이제 실전적으로 이 초서 독서법을 실천하기 위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실전 연습북 같은 식으로 이제 실려 있고요.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저자의 머릿말 같은 부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퀀텀 독서법이 수평 독서, 양의 독서라면 초서 독서법은 수직 독서, 질의 독서다. 독서에는 양과 질 모두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많이 읽기도 중요하겠지만 읽고 나서 또 남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의 서재 한번 보시면 김훈 선생님 다들 좋아하시죠? 김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영상 보면 이제 되게 킬링 파트로 나오는데 책을 한 권 읽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독서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변화가 있어야지만 중요하지, 독서가 뭐 만능도 아니고 책을 읽고서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공감이 가죠. 그래서 독서의 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욕으로 이제 많은 책을 미친 듯이 읽어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렇게 읽다 보면 또 질에 대한 갈급이 생겨요. 과연 내가 이 많은 책을 읽고서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뀐 것일까? 혹시 바뀌었을까? 바뀌었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 내가 이 책을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걸 내가 온전히 소화를 하고 좀 내 것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기면서,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다 내
그 정력을 소비하는 건데 이게 쓸모없는 짓으로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아마 드시게 될 겁니다. 여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단계에서 퀀텀 독서법은 속도법이 아니다. 속도법, 그러니까 단순하게 빨리만 읽는 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그 리뷰했던 영상을 요 위에 클릭하시면 아마 들어가실 수가 있고 실제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퀀텀 독서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뇌 훈련을 통한 인지 기능 향상의 목표를 둔 전뇌 독서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뇌를 훈련해서 빨리 읽을 수 있게끔 하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그런 뇌 훈련법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이제 뇌를 되게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책은 눈으로 읽기도 하지만 뇌로 읽는 것이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초서 독서법은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변증법적 사고를 추가하고 손을 이용해 뇌를 자극하고 훈련시켜 더 차원 높은 사고 훈련을 가능하게 해주며 동시에 자신만의 노트에 세상의 유일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기록함으로써 글을 읽는 독서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초서 독서법은 내가 책을 읽고 나서 이것을 그러니까 글을 적는데 책의 내용을 좋은 내용을 발췌해서 적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자신의 생각, 백그라운드의 지식과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혹은 내가 읽었던 다른 책들 혹은 읽지 않았던 다른 책들과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창조의 영역으로 글을 통해서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읽고 느낀 바 혹은 앞으로 생각해 볼 것들을 또 적어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서 독서법은 여기 이 부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읽고 가려 뽑아 내 글로 정리하는 힘, 이게 이 한 문장이 바로 초서 독서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제 메모의 힘과도 조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적는다는 그 행위에서 오는 그 힘이 또 있잖아요. 기억도 오래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분류하고 사전에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걸 뽑는다는 행위는 이것을 이제 읽고 나서 뭔가 내가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제 실행되고 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가려 뽑아서 내 글로 직접 작성해 보면서 더 오래 기억하고 그 작성하는 것의 과정을 통해서 글을 창조하면서 창조의 힘도 좀 더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는 이제 저자가 책 그러니까 쓰기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들이 독서는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읽기의 완성판은 사실 쓰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책 읽기와 책 쓰기는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다. 인류가 책 읽기와 책 쓰기를 발명해내었고 인류가 발명한 그 두 가지는 인간의 뇌를 재편성하고 뇌 기능을 극대화시켰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을 독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독서와 글쓰기는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 다시 그 단계에서 보시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은 엄밀하게 말해 읽기가 아니라 쓰기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쓰기가 중요하다는 내용을요. 읽기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쓰기에 대해서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 쓰기는 읽기를 완성하는 유일하고 강력한 단 하나의 행위이며 도구다. 실제로 그렇겠죠. 예. 읽기는 이제 누구나 많이 읽을 수 있는데 쓰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쓰기 위한 내용이 일단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어떠한 것을 읽기를 통해 인풋으로 넣어줘서 그 정보가 들어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되고 읽은 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는 어찌 보면 더 고차원적인 행위인 거죠. 그래서 쓰기를 잘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 읽기를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말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납득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됩니다. 저자가 정약용을 이제 초서 독서법에 있어서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자 초서 독서법을 진짜 정말 제대로 실천했던 인물로 정약용을 꼽는데 재밌는 부분이 좀 보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초서 독서법의 대가답게 자신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말로 답하지 않고 글로 적어줬다고 한다. 글로 적어줬대요. 말로만 하면 금세 잊히고 만다. 글로 써서 주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펴보고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약용 선생님이 계세요. 누군가 뛰어나신 분이 계셔갖고 어떤 그런 좀 그 제자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가서 뭔가를 물어봤겠죠. 아,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정약용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잠깐 있어 봐봐. 내가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그냥 알려주면 너는 아마 금세 까먹을 테니 내가 이거에 대한 해답이나 내가 생각하는 말을 글로 적어주마. 그래서 내가 적어준 글을 통해서 너가 갖고 가서 틈날 때마다 이걸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숙지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되게 뭔가 신중하면서도 뭔가 신기하죠. 대부분 이제 뭔가 물어보면 물론 말로 대답해 주셨을 텐데 글로 적어줬다는 건 뭔가 2차적인 생산물이잖아요. 실제로 뭔가 궁금함을 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질문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는 행위일 수 있겠죠. 그 단계에서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정약용이 실제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즉시 기록해야만 실제로 얻는 바가 있다. 진실로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또한 아무 이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약용 같이 뛰어나신 조선의 대학자도 소리내서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읽기만 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득이 있으려면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공감이 되게 많이 되고 실제로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2단계에 이르러서 그래, 초서독서법 좋은지는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답으로 2부의 이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만큼의 페이지를 할애해서 초서독서법에 대한 그런 5단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할애를 군주론을 통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서 저자가 직접 작성한 그런 사례, 아주 완벽한 수준의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예를 들면 헬스라고 치면 헬스 운동 중에 어려운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줄지는 좀 아리송해지는, 과연 내가 될까? 저 사람 저런 트레이너는 가능하다는 걸 그래 알겠는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그래서 초서독서법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지, 해독, 판단, 초서, 의식의 부분인데 이 입지, 해독, 판단, 초서의 한 절반까지는 읽고 나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초서부터 해서 의식에 이르러서는 이제 크리에이팅, 내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창조하는 행위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뜻을 세운다고 해서 주관 의견을 이렇게 밝혀주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어떠한 것이다, 어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세워두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자 이제 사례를 이렇게 군주론을 통해서 이제 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입지 부분에서는 이 5단계의 물음을 통해서 단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실천을 막상 해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에 이런 걸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5줄로 이 책을 왜 읽는지에 대해 대답해보고, 이 책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보고, 읽기 전에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책을 읽은 뒤에는 어떻게 내가 변화할지, 이 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5줄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것이 바로 입지에 대한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단계 해독 부분인데, 이제 책을 직접 세세하게 읽고서 이걸 어떻게 좀 잘 파악해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훈련을 한대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또 뭐고 어디에 있고, 중심을 한번 요약해보고 3분간 한번 설명해봐라. 요 내용을 통해서 이 스킬을 통해서 한번 이 해독 단계를 한번 훈련을 해본다라는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3단계 판단 부분인데, 3단계가 아닌가요? 맞네요. 판단 부분이네요. 3단계 판단 부분인데,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도 해보고, 중요한 내용을 다른 것과 비교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내가 해석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보면서 더 높은 단계로 이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한대요. 주제가 같은 책 중에 시대가 비슷하면서 지역이 다른 책, 상반된 주장을 하는 책,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번 비교해보자. 쉬운 게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군주론만 읽고도 그게 그 내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군주론과 비교되는 이미 다른 책을 내가 백그라운드로 깔아둬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따라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을 한번 핵심별로 나눠보기, 그거에 대한 뭐 이유도 써보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데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또 많은 지식들이 좀 내 안에 쌓여 있어야지만이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초서 독서법의 네 번째 단계 초서 단계인데 이 초서 독서법에 초서가 달린 것처럼 이 초서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단계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냐 하면 이 책을 우리가 어떤 책인지 앞서 이제 그 입지 단계에서 이 책에 대한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봤고 해독을 통해서 이 책을 한번 이해를 해봤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좀 해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초서를 통해서 적고 기록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독창성을 알 수 있는 5문장, 핵심 내용, 중요한 문장, 주장이 잘 드러난 문장, 기억해야 될 문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는 것이죠. 정리에 대한 의미입니다. 네, 마지막 5단계에서 의식 부분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책을 통해서만 해결했던 부분들에서 넘어가서 의식 단계에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으로 내 뭐 인생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마디로 군주론을 요약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책의 내용이 한 10 정도 될까요? 책의 내용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만의 내 안에 있는 다른 얘기를 꺼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내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얘기를 써야 되는 부분이라 따라하기가 역시나 읽어만 봐도 쉬운 부분은 아닐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서 독서법이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일반인이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도 이 운동법은 좀 되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운동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보자가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은 중급 이상의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인 당신이 따라할 수 있는 건 이 부록에 실려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초서 독서법에는 5단계가 있는데 초보자들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독서 전, 중, 후 그러니까 3단계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3단계 3단계를 통해서 초서 독서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독서 전 단계는 책을 읽기 전 단계로 일종의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요 질문 등을 통해서 한번 스킬을 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단계죠. 말 그대로 제목과 표지에서 뭘 알 수 있냐, 차례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주제와 내용을 한번 예측해봐라. 제대로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질문 등을 통해 훈련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 단계를 보시면 이때 책 내용의 70, 80%가 기록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핵심 내용은 책이 어디에 있냐, 핵심 문장이 뭐냐, 주장이나 견해는 뭐냐, 무엇을 작가는 말하고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독서의 이제 중단계로 핵심적인 이 책에 대한 걸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경험이 생애 통틀어 3,000시간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독서 초보인 경우에는 베껴 쓴 내용과 자신의 생각이 7대3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7이면 자신의 생각을 3 정도밖에 못 쓴다는 것이죠. 근데 3,000시간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중수 이상 되면 책 내용과 나만의 글이 5대5 정도로 비슷해졌다가 6,000, 그러니까 고수의 영역에 이르면 이제 역전된다. 그래서 저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생각,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만으로 거의 그러니까 내 책을 쓰는 수준으로 이제 초설을 하게 되신다는 부분이고, 책에 몰입할수록 그 책 내용이 좋다는 의미이며 그럴수록 노트에 베껴 쓰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렇게 되겠죠. 책이 좋을수록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베껴 쓰게 되고 내가 그 책을 통해 느낀 바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초서의 양이 계속 늘어나서 계속 쓰다 보면 이거 이럴 바엔 내가 책을 한권 쓰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책을 직접 쓰게 되는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단계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독서 후 단계인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독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생각과 의식의 도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냐면, 책을 읽고 나서 달라진 자신의 의식을 관찰하고 성찰해 그 변화를 기록한다. 책을 통해 생각과 의식이 무엇이 달라졌나, 인생과 미래로 의식을 좀 확장시켜보고
더 나아가서 민족, 인류, 우주로 의식을 확장해서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어떤 것이 좀 느낀 바가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독후 과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이제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서는 우리가 운동에 관한 책도 그렇잖아요. 운동 관한 책을 읽고 나면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몸이 그렇게 따라갈지가 의문이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좋은데 이걸 내가 직접 어떤 한 책 텍스트를 읽고 나서 이걸 따라해 보면서 경험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서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표까지 작성을 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부록 현대식 초서 독서법인 BTMS라고 해서 Book, Think, Mind, Summary라는 단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런 앞글자를 따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요게 BTMS법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떠한 독서법을 부르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퀀텀 독서법에도 그런 식의 분류법으로 통해서 만든 독서법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이 부록 2번은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초서 독서법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초서 독서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운동법을 알려줬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베이직으로 5단계 실질적으로 이제 초서 독서법을 따라할 수 있는 걸 앞에 그 앞에 이만큼의 부분을 할애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따라하기 어려우니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3단계로 나눈 이 3단계 초서 독서법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이걸 내가 따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볍게 할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방법이 또 나온다는 거죠. 이 초서 독서법이 앞에서 따라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만들어 책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BTMS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함이 들죠. 앞에 부록 1에 독서 전, 중, 후로 나눈 3단계의 그런 독서법을 따라해보라고 한 거는 무엇이며 이 BTMS는 또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에 대한 구분이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없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저자가 표현했던 이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샘플로 들어 얘기했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군주의 덕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대중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의 옵션을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대중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오히려 대중은 그 혼란스러워해서 좋은 결정으로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독서법에 대한 얘기가 지금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원래 그 초서 독서법의 그런 그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약식으로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초서 독서법을 3단계로 나눈 이 방법이 나오고 갑자기 또 BTMS가 나오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앞서 이 3단계 독서법을 따라해 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서 이걸 보면 이게 뭐야? 이걸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읽어보시면 이 독서법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독서법은 책을 읽기 전과 읽는 과정과 읽는 후 읽고 나서의 그걸 정리한다고 보면 이 BTMS는 완벽하게 책을 읽고 나서의 독후 활동에 해당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3단계는 이제 책을 읽기 전 그리고 읽으면서 읽고 나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움을 얻는다면 이 부록 2는 완전히 책을 읽기 전과 읽는 과정은 없고 읽은 후, 그러니까 완전히 읽고 그러니까 읽고 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편리하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러저러 생각을 할 거 없이 책을 일단 완벽하게 읽고 나서 내 마음대로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해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저자의 초서 노트를 직접 저자가 훈련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저자가 이제 독서 칼리지라고 해서 그 독서 그런 그 수업 이런 것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독서법 1기 뭐해서 실제로 이 수강생들의 후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퀀텀 독서법에도 나와 있죠. 아마도 이 부분은 저자가 운영하는 이런 독서법 클래스에 대한 약간의 홍보도 좀 실려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초서 독서법이 되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정말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고 효과적으로 뭔가 내 책을 읽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내 기억 속에 남고
책을 읽으면 뭔가 휘발되는데 좀 더 남길 수 있는 방법인 거에는 확실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시간은 좀 더 들겠지만 따라해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실제로 좀 해보려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요 책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읽고서 이걸 참고하시면서 제법 정말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그 뇌 인지적인 부분까지 잘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직접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서 독서를 통해서 과연 내가 작가로도 변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거의 초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글을 쓰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럴 바에는 내가 책을 한 권 쓰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